안녕하십니까. 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무실입니다. 요즘 날씨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서서히 겨울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재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나무를 한 그루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구입하게 된 배경,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 이 나무의 장점, 즉 소재를 구입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원래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작은 소품 중심의 분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거, 이렇게 또 작은 두 분재,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소재도 길러내고 나무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나무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별로 큰 나무에는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나무를 제가 본 순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나무에 초점을 맞춰서 분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명목 소재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과감하게 이 나무를 구매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분재에서는 일생일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한 그루의 나무를 명목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단히 가치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좋은 소재를 우선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라든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재가 좋지 못하면은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재를 만나야 되고, 그 좋은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고 연출력을 발휘해서 이 나무를 창조해내고 해서 마지막에는 거의 완성됐을 때 하나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팽나무입니다. 팽나무는 분재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팽나무가 우리나라의 잡목류를 대표하는 소사나무와 함께 잔가지 형성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가지가 파릇파릇하게 끝에 부분이 떨리는 듯한 모습, 이런 것을 감상하기에 아주 제격인 나무가 이 팽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가을의 단풍이라든가 열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팽나무가 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재보니까 키가 85 정도가 나오겠고, 밑에 뿌리 부분은 뿌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cm 정도 되는데, 이 밑에 이 굵기, 밑에 부분 굵기는 한 25cm 정도 나오네요. 23c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아주 우람한 치구를 갖고 있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무를 처음 보는 순간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봤던 부분은 이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 부분이 보시다시피 잘 발달되었습니다. 이 뒷면에 이 뿌리는 상당히 더 잘 발달되어 있어서 팔방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가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분갈이를 하면서 여기를 조금 잘라 들어가고 또 화분 밑에서 철사로다가 동여매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교정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밑에 뿌리 위에 보면 구루소슴이라고 그러죠. 이 구루소슴서부터 줄기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줄기의 선이 상당히 부드럽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루소슴의 뿌리에서부터 구루소슴이 첫 번째 꺾임서부터 머리 수심 부분까지 흐름이 잘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나무의 선과 흐름이 거의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은 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보다는 사실은 흐름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첫 번째 구루소슴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꺾였느냐, 그 방향이 꺾인 방향에 따라서 수심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것을 수심도 왼쪽에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왼쪽 방향으로 꺾여 있는데 수심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과 선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나무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된 요인은 굵기별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마지막 머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늘어지겠죠. 이와 같이 굵기가 서서히 가늘어져야지 갑작스럽게 밑에 A대가 굵기가 있다가 위가 갑작스럽게 가늘어진다든가 또 어느 부분에 뿔로 튀어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굵기가 서서히 가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소재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나무는 굉장히 밑에서부터 굵기도 굉장히 굵고 그러면서 서서히 가늘어지면서 머리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소재를 길러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대단한 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나무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요인은 상처인데 특히 잡목류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상처 유무를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나무의 아래쪽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치명적입니다.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밑에는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이 나무는 밑에 부분에는 거의 상처가 없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되는데 거의 다 암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처고요. 여기도 역시
상처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1cm도 안 되는 정도로 아주 한 5mm 정도 되려나요? 그런 정도로 남아 있고 이것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편에 상처가 있는데 여기도 요 정도는 뭐 동전 10원짜리 정도 크기 사이즈의 상처인데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거는 전혀 이 나무에 치명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뭐 가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으로 캐로스가 형성이 돼서 아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세월이 지나고 가지를 받으면서 상처가 아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 옆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옆에나 위나 밑에 정도의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힘을 받아서 커지면서 캐로스가 빨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치유가 가능한 그런 상처가 되고 다행히 카루스가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무가 타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캐로스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타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아주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상처가 이제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뭐 한 10원짜리, 5원짜리나 10원짜리 정도, 동전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이것도 다행히 전체적으로 카루스가 형성이 됐어요. 카루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이 나무의 상부의 밑에 부분이 아니고 위에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상처 처리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도 역시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 뭐 5원짜리 정도 크기 정도의 상처인데 이런 상처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카루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 나무를 키워가면서 가지를 받고 하면서 서서히 해결될 수 있는 상처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캐로스가 형성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위에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밑에 가지가 있고 또 위에 수심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상처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좀 더 한 번 더 깎아주고 캐러스 부분을 살짝 상처를 준 다음에 상처 처리제인 카타파스 요거를 여기다가 또 발라주고 하면은 쉽게 아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고 특히 잡목류를 구입할 때는 상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나무의 치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잡목류를 구입하실 때는 상처 유무를 철저하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구입을 하셔야지 상처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구입을 하면은 나중에 잘못하면은 상처가 있는 부분이 목질부가 썩어서 타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나무를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는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나무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요인은 가지입니다. 가지 배열이 잘 되어 있느냐, 가지가 배치가 잘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가지는 모든 나무의 가지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툭 튀어나온 부분에 가지가 있느냐, 제일 밑에 이제 있는 것은 일지라고 하고, 그 다음 반대편 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지라고 하고, 뒤편에 있는 것을 후지, 또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전지, 앞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 나무는 보다시피 밑에 부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요걸 쓰든지 요걸 쓰든지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 여기 요 가지에, 이쪽 가지에 반대편에는 이제 여기가 있잖아요. 요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절묘한 위치에 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또 튼튼한 부분인데 여기도 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도 역시 요 가지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지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밑에, 특히 밑에 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다 점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점 붙이기가 쉽지 않고 또 뭐 된다 하더라도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기본 가지가 잘 필요한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재 구입할 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지나 이지나 후지 이런 것이 다 제대로 제 위치에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의 장점이고, 그런데 요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 가지는 꼭 필요한 가지인데 보다시피 굉장히 이 밑에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굵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 가지인데 굵어요. 다행히도 여기는 요 가지, 이런 것들 작은 가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따내고 상처 처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키우면은 여기는 이 부분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밑에 부분에 싹이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 나무에 한 마디 정도나 이런 정도만 약간 남겨놓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요 밑에 이 줄기 부분에서, 이런 줄기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를 키워서 하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그 가지가 나온다면은 여기도 바짝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상처 처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굵기가, 가지도 밑에까지는 굵어야 되고 위에까지는 가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거는 뭐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이거하고 요거는 너무 굵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고 하죠. 적어도 이 밑에 부분에 일지나 이지나 후지 정도는 가지 굵기가 뭐 이 정도 이상, 이 정도 오는데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 정도 굵기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굵죠. 요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 나무는 거의 대부분, 여기도 앞가지도 이제 있죠. 앞가지는 이 나무 키에 약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위치에 앞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한 부분에 또 있고, 뒷가지는 뭐 밑에서부터 일지와 이지, 일지와 이지의 그 사이, 아니면 이지와 삼지 사이에 그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쓸 수 있는 가지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거는 뭐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뒷가지나 앞가지, 옆가지가 거의 필요한 위치에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만들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만약에 가지가 제 위치에 잘 나와 있지 않으면은 가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안 나오면은 점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쉽게 나무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팽나무 대작 이 소재를 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소재를 구입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살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나무를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생일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평생 동안에 한 그루의 나무라도 명목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재를 구입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재 소재를 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에 올린 것이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재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